오늘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출발 개장 상황의 나침반 그리고 EWY의 ETF와 야간 선물 코로 한번 보게 될까요? 플러스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시 그 출발 좀 양호하게 할 것이라는 좀 지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네, 아쉬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 허용을 해줬다는 소식에도 중국이 우리가 허용 안 할 건데. 예. 그리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이치가 맞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럼 그 투톱 못 가는 이유 알려주시고요. 2026년 맞이 반도체 또 큰 그림도 좀 세워주신다면요. 네. 뭐 사실 지난 밤에는 미국 시장은 또 반도체도 괜찮았습니다. 양호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번 주에 중요한 발표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일단 5가지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은 많이들 아시는 FOMC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그 GPT의 새로운 버전도 발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는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지난 밤에 야간 선물도 좋은 흐름 보였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퐁당퐁당 움직이는 부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주 후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좀 하루 올라가면 좀 차익 실현 나오고 또 차익 실현 나왔던 종목들은 또 그 다음날 올라가고 그런 정도의 관망세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거래대금이 거의 이제 40조 육박해서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12월 둘째 주 정도면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지수가 좀 한산해야 정상이에요. 네. 거래도 조금 더디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을 내년에 준비할까라는 준비하는 시기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11월까지 운용 마감하고 이제 12월은 좀 이제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뭐 바이오 일부 몇몇 종목들을 포함해서도 보면 지금 종목들이 다 엄청 높은 위치에 애들이 있고 주가가 빠질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이벤트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 들어서 굉장히 좀 특이한 주간을 좀 평년과 다른 특별한 좀 주간을 좀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 지나고 나면 이번 주 변동성 구간 좀 이벤트들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시장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밤에 야간 선물도 좋았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빠진 거 생각하셔서도 뭐 그냥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도 여전히 뭐 GPU가 됐든 TPU가 됐든 필요한 건 HBM이라는 건 아직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네. 네. 자, SK하이닉스 투자주의 종목 그런 지정 영향은 어떨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저는 기관 수급들이나 외국인 수급들, 뭐 좀 큰 자금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제한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보면 뭐 작은 종목들은 투자주의가 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어저께 SK 하이닉스라던가 이게 투자주의가 나오면 일단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던 수급에 있어서 약간은 좀 연속성이 끊길 수도 있다. 뭐 계속 사왔던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연속성이 좀 끊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인 좀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중잔고도 사실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도 해서 이번 주 일단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하이닉스가 이런 투자주의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했다, 또는 엔비디아의 수출 통제로 인해서 뭐 이것 때문에 빠졌습니다라는 해석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면 지금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는 다 매수 기회가 일단 아닐까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조금 눌린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저희 조선주 참 돌아왔습니다. 네. 뭐 사실 뭐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네. 조선주 보겠습니다. 마스크아 이벤트 이후 조정을 조금 횡보를 했던 조선주가 간만에 동반 강세를 크게 나타냈고요.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삼성중공업, 뭐 HD 한국조선해양
한화 엔진까지 네. 그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뭐 내년에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주도주로 가지고 가도 될까요? 네, 일단은 사실 조선주가 11월 달 내내 좀 재미는 없었죠. 10월 말 이제 마지막 상승 이후로 11월 내내 하락을 조금 했는데요. 빠졌던 이유에는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냥 모멘텀 소멸 이후에 쉬어가는 과정이다. 내년도 실적이든 수주 모멘텀이든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4분기가 좀 한산할 뿐이라서 그렇지 내년도 기대하면 팔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할 이유 없다. 네, 예. 신규로 매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사도 되겠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어제 그 신호가 일단 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12월 둘째 주, 셋째 주 가면 또 이제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 또 좋은 모습들, 또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없는 가격대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조선주는 지금부터 관심 갖고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시겠으면 특히나 조선주 섹터는 ETF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한 개별 이제 종목 단에서 움직임을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지금부터 관심 갖고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는 뭐 바닥을 좀 확인하고 사는 것이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 ETF 쪽으로 이제 내년 주도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이사를 가면 코스닥 호전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차기 대장주는 누굴까? 2차 전지가 얘기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최근 이번 주에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벤치 공급 계약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좋았죠. 에코프로 BM과 LNF만 비교해봐도 같은 2차 전지인데 LNF는 코스피에 있고 에코프로 BM은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그 상승률의 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이 이유가 말씀하셨던 대로 알테오젠의 이제 코스피로의 이전으로 아마 좀 해석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나가게 되면 코스피에서 들어오는 돈들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빠져나가는 돈, 이 자금을 비교를 해보면 크게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나요. 다만 빠져나갈 때는 좀 단기간에 좀 세게 빠져나가고 들어올 때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특히나 이런 대장주가 빠져나가게 되면 좀 임팩트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등주가 인 에코프로 BM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2차 전지 쪽으로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좀 과하게 단기적으로는 오른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ESS에 대한 미국행 ESS에 대한 스토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최근에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오른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뭐 영향 받아서 같이 오른 부분들도 좀 있지만 연말 맞아서 뭐 계속 조금은 조정의 양상, 퐁당퐁당의 양상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때 매수해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알테오젠이 시총이 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다른 바이오 쪽에도 분명히 수급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밸런스를 조금은 좀 과하게 커졌었던 알테오젠이 좀 빠져나가면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가 수급적인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은 이 세 가지 섹터 모두 다 참 기대가 되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부양책도 이제 조만간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 지금 코스피도 약간 이런 정책적인 측면을 업고 4,000포인트까지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도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코스닥도 정책적인 측면을 좀 없는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이 빠지더라도 천스닥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계속 관심 갖고 보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정부 정책 좀 팍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로봇이요. 그 노란봉투법 이후에 참 영향 로봇 수요가 제조업은 물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그 전망 커지고 트럼프가 또 이제 또 차기적으로 밀어준다라고 하잖아요.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지금 뭐 저는 사실 올라가는 주식들은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의 보유자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리스크 관리 전략은 많이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한 50% 정도 나 있는 로봇주 투자자라고 분이 여기서 5% 빠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계좌에 엄청난 타격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신규로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5%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도 뭐 어젯밤 미국 시장도 로봇 주식들도 괜찮고 로봇 이슈들 내년도에 휴머노이드 생산 원년을 삼겠다라는 뉴스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멘텀 플레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로봇 주식들이 실적 대비 비싸다라는 이슈는 로 인해서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특히나 작은 로봇 주식들은 이제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서 매매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 채팅창에 황하트. 예. 자, 수익도 좀 하트 팡팡팡.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